안녕하세요. 웰빙마마입니다. 오늘은 송파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를 한강으로 기준해서 권역으로 나눈다면은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를 동남권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서쪽에 있는 이 7개의 구를 서남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강을 건너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서북권이라고 하고요. 또 종로구, 중구, 용산구를 도심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렇게 8개의 구를 동북권이라고 합니다. 송파구는요, 동남권에 위치한 자치구로 동쪽으로는 강동구와 하남시와 접해져 있고요. 서쪽으로는 강남구와 접해져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성남시와 경계를 하고 있고요. 또 강을 건너서 북쪽으로는 광진구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넘고요. 이 인구 수로 보면은 전북의 최대 도시인 전주시와 충남의 최대 도시인 천안시와 비슷한 인구입니다. 송파구의 주요 인프라는요,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 롯데월드,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잠실 한강공원, 또 서울올림픽 축경기장, 잠실야구장, 서울 아산병원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강의 지도인데요. 1963년도에 잠실의 한강입니다. 이때 잠실과 신천은 강 북쪽이었어요. 한강의 본류가 이렇게 송파강,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요 신천강은 언제 생겼냐면은 1925년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이 새로운 물길 신천강이 생겼어요. 그래서 잠실과 신천이 바로 여의도와 같은 하중도가 된 셈이죠. 하중도라 하면 하천에 있는 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70년도가 되면서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한강의 본류인 송파강을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 이제 육지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잠실과 신천이 강남이 돼 버린 거죠. 그리고 한강이 인제 신천강으로 된 거예요, 요렇게. 그렇게 신천강으로 한강이 본류가 되면서 여기 송파강에 남아 있는 요 호수를 만들었죠. 석촌호수라고 인제 만들어진 거입니다. 요거는요, 지금 용인에서 발원해 가지고 송파구와 이렇게 강남구 사이를 흘러서 한강으로 합류되는 탄천이고요. 요쪽에 있는 강이 아니라 하천은 양재천입니다. 이쪽은 성내천이 흐르고 있고요. 네, 이거는 부동산 지인의 시세 증감률에 따른 지도인데요. 송파구는 지금 증감이 높아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카카오맵의 스카이뷰인데요. 이렇게 동남쪽이랑 여기에 하남시와 접해져 있는데 여기 청마선이 위치해 있고요. 이거는 한강이고요. 여기 탄천이 흐르고 있고요. 이쪽은 다 평평한 지역입니다. 또 어차피 여기는 강을 메운 지역이라서 좀 그러다 보니까 이 지대가 약해요. 음, 이거는 지적 편집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공원이고 녹지이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송파구는 이렇게 노란색 주거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홍색 상업 지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는요, 이제 지적 편집도 색깔에 따라서 그 용도가 나타난 건데요.
보면은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송파구청에서 가져온 자료로요. 송파구에는 27개의 행정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13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정동, 행정동 그러면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법정동은요, 예로부터 내려온 그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고요. 행정동은 좀 변할 수가 있어요. 행정 편의상 나누는 지역이라서 이제 인구가 늘으면은 분동을 하고 또 인구가 줄면은 합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변동성이 있는 네, 동명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지역과 아파트 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를 볼게요. 이건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자료이고요. 네, 2023년 8월 현재 65만 6,17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인구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잠실동이에요. 네, 인구수 변화는요,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그리고 세대수는 여기도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계속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0대 경제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송파구의 평균 인구 비율보다 많은 지역이 바로 장지동과 네, 신천동이 있습니다. 장지동이 왜 높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신천동이야 잠실 이제 4동, 6동 정도를 일컬어서 이제 신천동이라고 하니까 그쪽에는 이제 아파트도 있고 대단히 아파트와 또 일자리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장지동은 왜 그런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알게 되면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송파구의 연령별 인구 증감 살펴볼게요. 영유아부터 50대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60대 이상 고령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보겠습니다. 송파구에 필요한 주택의 양을 수요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하늘색 막대는 이제 입주량입니다. 2022년부터 쭉 부족해요. 주택의 양이. 네. 2023년 부족, 4년 부족, 5년 부족, 6년 부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없습니다. 분해지수 보겠습니다. 송파구에 이제 이거 호갱노노 자료이고요. 파란색 점이 대장 아파트예요. 그럼 이제 준대장 아파트는 빨강색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구축 아파트는 노란색, 회색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평당 가격이 여기 파란색 나오잖아요. 1억 원 이상이 됐을 때 이렇게 파란색 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송파구에는 이게 대장 아파트들이 여기 잠실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잠실 엘스, 여기 리센츠, 여기 트리지움입니다. 이 세 개의 아파트 앞글자를 따서 엘리트라고 부르고요. 옆에 주공 5단지까지 대장 아파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가 2022년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매매가 폭발하게 반등을 했죠. 일찍 11월부터요. 작년 11월부터 매매가 반등을 하고요. 전세는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강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강도는요, 매매는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위로 향해 있는 지역이 5개고요. 나머지는 전부 아래로 된 화살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세는 다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는 매매의 시장 강도는 내려가고 있고요. 전세의 시장 강도는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멀티 차트인데요. 부동산 지인에 가서 이 이제 주요 지표에 보고 싶은 지표를 이렇게 하나씩 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시장 강도와 시세, 거래량, 수요 입주, 미분양이 켜 있는 상태인데요. 네, 저희 아까 미분양하고 수요 입주 봤으니까 요거는 끌게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장 강도와 가격인데요. 분홍색이 면이 전세 가격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면이 매매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황색 실선이 전세 시장 강도예요. 굉장히 내려갔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제 100을 넘은 것 같습니다. 파란색 이 실선은 매매 시장 강도예요. 매매 시장 강도도 지금 100을 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가로 점선 이게 시장 강도 0선이고요. 0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빨간색 가로 점선이 시장 강도 100선입니다. 그런데 전세나 매매 시장 강도가 지금 다 100을 지났죠. 예, 시장 강도가 아주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량인데요. 지금 이 녹색의 면은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이고요. 여기 이 녹색의 실선은 월 거래량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전세가 안 나타났어요. 전월세 거래량. 연두색이 나타났잖아요. 이 연두색 면은 전월세 평균, 월 평균 거래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연두색 실선은 전월세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시장 강도 아까 매매 시장 강도 100선을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12, 전세 시장 강도는 더 높습니다. 179. 그리고 거래 비율은 거래량은요. 전월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완전하지가 않아서 전월로 보겠습니다. 전월 평균 거래량 506건이고 매매 거래량이 82건으로 16.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월세 거래량은요, 네, 이제 매매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지금 절반을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전월세가 훨씬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4분면 시장 강도 현황이에요. 그래서 호갱노노 들어가서 요건데요. 이제 여기 가로 점선이 전세 시장 강도 전세 시장 강도 평균선이에요. 가로 점선이. 그 다음에 세로선은 매매 시장 강도 평균선이고요. 지금 가장 우측에 상위에 있는 게 신천동하고 잠실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쪽 잠실동이 이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쪽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신천동도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보자. 잠실동, 신천동이 지금 가장 위에 있는데 이제 이게 흐름을 보는 것을 더 저희가 유의해서 봐야 할 때 싶습니다. 이렇게 점선을 좀 더 뚜렷하게 그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바로 신천동과 잠실동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게 하나의 동그라미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반원이 모여서 하나의 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 있으면 이렇게 매매,
시장 강도이고요. 우측은 바로 전세 시장 강도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이면 장지동 노란색이네요. 보합이고, 이렇게 빨간색이면 상승입니다. 거요동하고 승파동, 오금동, 마천동 상승이고요. 파란색이면 하락이에요. 그래서 여기 잠실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 하락이고요. 전세는 다 상승이죠. 아까 시장 강도를 봤을 때 송파구의 전부 시장 강도가 화살표가 위로 향하고 있잖아요. 전세가. 그래서 다 전세는 지금 빨강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아까 여기 보면은 이게 매매 시장 강도가 하락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흐름을 살펴보자.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을 눌러보면은 가격 현황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가장 우측에 있으면 이제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인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데는 잠실동, 신천동. 신천동도 제가 법정동이 신천동이지만 행정동으로는 잠실동이에요. 때문에 방이동, 가락동, 석파동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시장 강도를. 그래서 0보다 높으면은 시장 강도가 이제 가격 상승에 힘이 나타났다, 힘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고요. 100을 지났다 그러면 상승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0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하락의 힘이 있다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이 가격 아까 알아봤죠? 전출입 보겠습니다. 송파구의 전출 인구는 2316명이고요. 전입 인구는 18,702명으로 전출이 1,614명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가고 어디에서 들어왔을까요? 요게 요 보라색 색깔이 이제 전출이에요.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은 이사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송파구에서 가장 전출이 많이 된 지역은 옆에 강남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강동구, 그 다음에 하남시, 성남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전입도 전출하고 똑같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군을 볼게요. 학군은 보겠습니다. 송파구와 저는 강남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네, 여기 이제 가장 우측에 있으면 학업 성취도가 좋은 중학교고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예요. 그럼 가장 우측에 있는 학교가 여기 두 개. 네, 압구정중학교하고 오륜중학교인데요. 압구정중학교가 97.6%고 오륜중학교가 97.2%예요. 그러면 압구정중학교가 0.4% 더 높은 거예요. 이 주황색이 지금 강남구고요. 하늘색이 송파구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면은 압구정중학교가 지금 학업 성취도가 높고 또 특목고 진학률도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우측으로 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좋은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대학교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예요. 대학교 진학률은 지금 은광여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69%.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송파구의 보인고등학교가 학업 성취도가 9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송파구 학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좋은 중학교, 오륜중학교 97.2%이고요. 잠실중학교, 그다음에 잠신중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학률 보겠습니다. 오륜중학교 역시 175명 중에서 13명이 특목고를 진학했어요. 특목고란 과학고, 외고, 국제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천중학교, 잠실중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고등학교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 보인고등학교죠. 99.2%. 그 다음에 청동여고, 잠실여고, 정신여고 순으로 보입니다. 보인고등학교를 제외하면은 여자 고등학교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학률을 볼게요. 역시 보인고등학교 374명 중에서 215명이 대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일 고등학교, 다음 잠일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학교, 아까 학업 성취도가 높은 중학교가 오륜준, 잠실, 잠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위치해 있나 보니까 여기가 이제 잠실인데요. 2호선이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석촌호수예요. 석촌호수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롯데월드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올림픽 공원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공원 바로 옆에 오륜동의 오륜중학교이고요. 이제 잠실에 잠실중, 잠신중이 위치해 있습니다. 학원가 보겠습니다. 호갱노노 자료이고요. 학원가가 가장 많은 곳은 방이역 주변인데요. 방이 1동과 오금동 사이에 가장 크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호선 삼전역 그 상권에 그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권 보겠습니다. 역시 호갱노노 자료이고요. 아까 위에서 본 여기 상권이 삼전역에 두 번째로 많다고 했잖아요. 그 주변, 종합운동장역에서 삼전역과 여기 잠실 세내역 사이에 가장 많은 상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직장인 연봉 보겠습니다. 직장인 연봉 1억이 넘는 데는 없고요. 3,600만 원에서 5,900만 원 수준입니다. 개발 호재를 보면은 이제 송파구의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살펴보진 못했고요. 송파구청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재개발과 재건축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실 여기 올림픽 경기장 그 마이스 공간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스란 뭘까? 회의와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인데요. 폭넓게 정의하면은 전시나 박람회, 산업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문객이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방문객이 오면은 이제 관광 수입도 늘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래서 굉장한 호재죠. 송파구로 봤을 때는. 이쪽이 삼성동이고요. 한강이고 여기 바로 오른쪽이 여기 엘스 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교통 호재 보겠습니다. 위례 신사선인데요. 위례 신도시가 이렇게 송파와 한양과 성남을 다 거쳐 있잖아요. 그래서 송파 위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신사동까지, 강남구 신사동까지 이렇게 위례 신사전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위례 과천선도 만들어집니다. 송파구 복정역에서부터 이렇게 과천 정보청사역까지, 과천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그다음에 3호선 연장을 하는데요. 3호선이
고양시 대화역에서 시작하여서 이렇게 송파구 오금까지 오는 노선인데요. 이 오금에서부터 이렇게 하남 교산 신도시를 거쳐서 덕풍역까지 이어지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8호선도 또 연장이 되는데요. 8호선은 성남의 모란에서 시작해서 강동구 암사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강동구 암사에서 남양주 별내까지 연장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별내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강남으로 진입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렇게 8호선을 타고 와서 이제 강남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교통 편의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호선 연장이 있는데요. 9호선은 강서구 개화동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여기 송파구 보훈병원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이 보훈병원에서 이렇게 강동구 강일지구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시세 분석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역시 잠실동이 가장 대장인 지역이고요. 신천동도 잠실, 그 다음이 장지동입니다. 의외로 장지동이 이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요. 송파동 9.2억이고요. 그 다음에 풍납동 여기도 9.2억. 그 다음에 거여동, 가락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가 아파트 보겠습니다. 전체 평형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그 다음에 9월 25일 현재로 봤을 때 아시아 선수촌 64평형 4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잠실 엘스 45평형 34억 5천만 원이고요. 트리지움은 54평 3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9평으로 넘어가서요. 잠실주공 5단지 29억 2,600만 원입니다. 리센츠 25억 1천만 원이고요. 잠실 엘스 25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공 5단지하고 리센츠 잠실 엘스를 간략하게 입지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부동산 지인의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요. 이제 대장이 잠실 주공 5단지, 리센츠, 아시아 선수촌 엘스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위하고 다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제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또 이거는 아실이었잖아요. 그 위에는 호객노노,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지인까지 봤는데요. 이게 그 사이트에 따라서 조금씩 오차가 생깁니다. 이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간략하게 입지 분석 보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강변이 있어요. 여기 한강이 흐르고 있죠. 5단지나 바로 옆이 이제 리센치고요. 그 옆이 이제 엘스인데 다 강을 뒤쪽에 강이 끼고 있습니다. 강을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강변이죠, 다. 예, 강으로 진출하기가 아주 쉬운 단지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5단지, 잠실주공 5단지이고요. 여기가 왜 대장이냐 하면 바로 앞에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롯데월드. 사실 저도 거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사실은 그 남산을 잘 가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저도 아직 롯데월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근은 많이 지나다녀 봤는데요. 월드까지 올라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잠실 롯데월드 진입하기가 가장 쉬운 단지이고요. 옆에 잠실역과 이렇게 2호선, 8호선까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여기는 속천호수이고요.
신천초등학교가 들어있는 초품화 단지이고요. 3,930 세대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단계는요. 2013년에 조합 설립을 한 다음 인가한 다음에 그다음에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리센츠인데요. 잠실 리센츠. 네. 여기는 초중고를 다 품은 단지입니다. 그리고 잠실 세내역 2호선 잠실 세내역 초역세권이고요. 네, 여기도 뭐 롯데월드 가기는 뭐 쉽습니다. 여기는 잠실주공 2단지를 재건축해서 지어졌어요. 여기는 굉장히 대단지예요. 5,563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서 상당히 큰 고급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상에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단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다니기에 좀 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은 또 장점이 있어요. 어 학원의 셔틀버스가 바로 앞에 동까지 오다 보니깐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요 주변에 뭐 볼거리, 놀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롯데월드도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로 가지 않고 바로 셔틀버스를 타고 학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집에서 창밖으로 볼 때 우리 아이가 셔틀버스를 타는지 안 타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아이들 편에서 볼 때는 감시하는 기능이라서 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엄마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단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실 S인데요. 이 잠실 S가 가장 이쪽 아니죠. 가장 이 강남구하고 위치한 단지는 여기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죠. 여기는 바로 잠실 종합운동장하고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이고요. 여기도 어 초중고가 다 들어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9호선 잠실 종합운동장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잠실 세내역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초역세권입니다. 네. 이상으로 송파구에 대한 브리핑은 다 마치고요. 사실은 저는 2 월에 송파구에 대한 선풍기를 썼어요. 그리고 3 월에 임장을 다녀왔지만 또 토요일 또 송파구 임장이 있어서 다시 또 선풍기를 쓰면서 송파구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